이번 시간에는 3단원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의 1차 시 문제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주제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면 첫째, 컴퓨터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를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둘째, 계산 문제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핵심 개념은 추상화이며 학습 요소는 문제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자, 해당 교과에서 말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해결해야 될 과제나 상황을 의미하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과제를 완수하여 원하는 결과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일상생활 문제를 모두 컴퓨터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3년간 열심히 공부해서 어느 대학을 갈 수 있을까라는 문제는 과연 컴퓨터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자, 여러분의 정보를 취합해서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어느 대학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즉, 컴퓨터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컴퓨터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그림은 문제를 분류하는 과정을 도식화한 것입니다. 앞으로 배울 프로그래밍의 순서도 이런 형태로 될 것이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모든 문제가 주어지면 1차적으로 답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답이 없는 문제와 답이 있는 문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답이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2차적으로 계산이 가능한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계산이 불가능한 문제와 계산이 가능한 문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계산이 가능한 문제가 바로 컴퓨터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계산의 양이 적은지 많은지를 따져서 해결 시간이 빠른 거와 오래 걸리는 것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에 주어진 여러 상황에 대해서 계산 문제인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후의 전 세계 인구는 이라는 문제는 확률적으로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인구수를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또는 내일의 날씨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확률적인 의미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측은 가능하나 정확하게 규정할 수 없으므로 계산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으로 미로를 빠져나오려면 어떤 경로를 거쳐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은 충분하게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산 문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반을 옮기는 방법은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즉 계산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 문제를 다시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 문제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절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말합니다. 자, 이때 계산이란 산술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와 같은 산술연산과 논리연산, 참, 거짓, 크다, 작다, 같다, 다르다
이런 논리 연산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컴퓨터를 이용한 문제 해결 자체를 계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계산 문제는 네 가지로 다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결정 문제, 탐색 문제, 개수 문제, 최적화 문제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결정 문제는 문제의 답을 예 또는 아니오로 판별할 수가 있는 것을 결정 문제라고 합니다. 예로 3은 홀수인가 예죠 예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탐색 문제입니다. 주어진 범위 내에서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해를 찾는 문제로 얘가 10 이하의 자연수 중 홀수는 1, 3, 5, 7, 9 이렇게 범위 내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해를 찾는 것을 탐색 문제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개수 문제입니다. 탐색을 통해 찾는 해의 개수를 파악하는 문제로 10 이하의 자연수 중 홀수는 모두 몇 개인가? 총 5개가 되겠죠. 5개 개수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최적화 문제입니다. 탐색을 통해 찾은 해 중 가장 좋은 해를 따져보는 문제를 뜻하며 최적화 탐색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10 이하의 자연수 중 가장 큰 홀수는 그래서 이 탐색 문제를 통해서 찾은 해를 그 중에서 최적화를 시켜 가장 좋은 답안을 찾는 것입니다. 10 이하의 자연수 중 가장 작은 홀수는 이런 문제도 최적화 문제에 포함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통해 교과서 88페이지부터 89페이지에 있는 문제 6개를 계산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이 1번부터 6번까지 읽어보고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15부터 127까지 자연수 중 홀수의 개수는 몇 개인가? 이거는 확인을 해보면 정확하게 개수를 알 수 있는 문제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계산 문제에 속합니다. 자, 두 번째, 주어진 숫자판에서 빈칸으로 다른 숫자들을 이동하면서 완성된 숫자판으로 만들 수 있을까?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역시 계산 문제입니다. 나중에 몇 번으로 갈 수 있는지 최적화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는 점 한번 확인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지하철 노선도에서 임의로 출발역과 도착역을 선택한 후 출발역에서 도착역까지 최소 환승 횟수는 몇 회일까? 자, 이 문제 역시 그 환승 횟수를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개 찾은 것 중에서 환승 횟수를 가장 작게 갈 수 있는 경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여기도 계산 문제에 속합니다. 4번은 동일한 예처럼 현재 지구의 인구는 70억 명을 돌파하였다. 앞으로 10년 후에 인구의 수를 구해보자. 역시 확률적으로는 확인이 되지만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문제사는 계산 문제가 아닙니다. 자, 5번 철수는 현재 지하철을 타고 이동 중이다. 같은 객실에 타고 있는 사람들 중 키가 작은 사람은 몇 명인지 구해보자.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키가 작다라는 의미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몇 cm 이상이 되면 작다. 170 이상, 160 이상, 150 이상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수치가 없기 때문에 이거 역시 계산이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자, 문제 6번. 길동에 있는 마트에서 사과와 배를 샀다. 더 맛있는 과일은 무엇인지 선택해보자. 이것도 역시 문제 5와 마찬가지로 맛있다라는 개념을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계산 문제가 아닙니다. 자, 다음은 교과서 90페이지 활동 1 해보기를 본인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문제는 금방 같이 푼 것처럼 자, 지하철 노선도에서 출발역으로부터 도착역까지 한 번의 환승으로 이동할 수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자, 두 번째, 알파고와 인간이 다시 바둑 대결을 하면 인간은 알파고를 이길 수 있을까라는 문제. 과연 이 두 문제가 계산 문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